못 마시겠으면 마시지 말고 머리로 받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회식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직원의 머리 위로 막걸리가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직원은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신입 직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이 사건이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초대형 백화점 앞은 출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명품 브랜드 간판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유리문 너머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화장품 코너가 보였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한서연은 백화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7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이름표가 달린 목걸이형 사원증. 겉보기엔 평범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입구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냉방기 바람과 함께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한도윤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던 그날 밤. 회장실 책상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딱 1년만이라도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한도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네. 아버지 이름 없이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직원으로요.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좋다. 대신 자회사 소속 현장 연수직으로 들어가라. 본사 인사팀에도 내 신분은 절대 알리지 않겠다. 하지만 1년 안에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정한 자리로 가는 거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녀는 이 백화점의 여성복 매장, 가장 바닥부터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5층, 여성복 매장. 서연은 발을 내디뎠어요. 복도 끝에 보이는 유리문 너머로 화사한 조명과 옷걸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는 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심했습니다. 마치 오늘도 출근한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듯이요. 신입이시죠? 여기 사물함 써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업무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사물함 앞에 서서 가방을 넣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6명 정도의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무도 서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대리. 이거 어제 정리하라고 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 직원이 한 여직원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턱을 치켜 세운 채 여직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 깜빡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장난하는 데야?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 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첫날이었으니까요. 그 남자가 바로 이 매장의 점장, 주상호였습니다. 상호는 여직원을 한 번 더 노려보더니 고개를 돌려 매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서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그를 마주봤습니다. 신입이지? 네, 오늘부터 출근한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호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서연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길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손님 응대도 빡세고 정리정돈도 정신없어. 알아들었어? 네, 잘 배우겠습니다. 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더라. 일 열심히 해. 괜히 선배들한테 패 끼치지 말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서연은 옷을 정리하고 손님이 입어본 옷을 다시 걸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치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제대로 된 업무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이거 해. 저거 정리해. 라는 짧은 지시만 있었죠. 그러다 오전 11시쯤 매장 한쪽 구석에서 빗자루를 든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에 고무장갑, 그리고 머리를 묶은 수건. 계약직 미화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성 옆을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성은 서연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수고하세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놀람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인사말 같았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 여성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그게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조명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백화점 직원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낡은 전자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냉장고 문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음식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은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휴게실에 울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까 그 미화원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도시락을 꺼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저 혼자 먹기 좀 그런데 함께 드시면 안 될까요? 서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심순자입니다. 저는 한서연이에요.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서연은 백화점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어요. 직급의 벽, 나이의 벽,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의 벽. 서연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1년.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의 딸이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직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서연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여성복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겉으로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특히 윤보령이라는 선배가 문제였습니다. 36살의 보령은 이 매장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늘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특히 신입 직원을 볼 때면 더욱 그랬죠. 그날도 아침 조회가 끝나자마자 보령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봐요.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보령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블라우스 단추 하나 잘못 채웠네요. 손님 응대하는 사람이 옷매무새도 제대로 못 갖춰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단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보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눈썰미도 없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쓰세요. 여기 백화점이 만만한 데 아니에요. 보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매장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도시락을 들고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휴게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보령과 다른 선배 직원 2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 신입이 왔네. 보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도시락을 데우는 동안 선배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요즘 신입들은 진짜 힘들어하면 바로 그만두더라. 맞아. 끈기가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바로 울상이고.
서연은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삼키는 게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점장 주상호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보령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다들 밥 먹고 있네? 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아침에 직원을 다그치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령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머리 스타일 멋지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응? 그냥 동네 미용실인데. 하. 상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다른 선배 직원도 거들었어요. 과장님은 항상 단정하세요. 역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가? 고맙네.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침에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던 사람들이 남자 상사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은 화사했지만 그 안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는 미소일 뿐이었죠. 상호는 휴게실을 둘러보다 구석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세우며 물었어요. 신입, 일은 좀 배웠어?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익숙해져야 돼. 여기는 한가하게 천천히 가르쳐 줄 여유 없어. 알지? 네, 알겠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보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과장님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시니까. 맞아. 우리가 좀 더 잘해드려야지.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시락을 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후 3시쯤 매장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연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옷을 정리하고 탈의실 문을 열어주고 계산대를 보조했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그러다 탈의실 앞에서 한 손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옷 한 치수 큰 걸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연은 재고실로 달려갔습니다. 선반을 뒤지며 해당 옷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 치수 큰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매장으로 나가 보령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이 옷 L 사이즈 재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령은 손님을 응대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재고실 왼쪽 아래 칸에 있어요. 제대로 찾아보기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재고실로 뛰어갔습니다. 왼쪽 아래 칸을 뒤졌지만 여전히 없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서연은 초조해졌어요. 결국 다시 매장으로 나가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해당 사이즈가 현재 품절이에요. 비슷한 디자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손님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손님이 나가자 보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손님 놓쳤잖아요. 재고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볼걸요.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기본을 알아야죠. 신입이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라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장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직원들은 사물함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오늘 하루를 돌이켰습니다. 첫날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 그리고 무시당하는 기분.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으려는데 옆에서 보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내일 주말인데 잔업 가능하죠?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령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행이네. 신입은 원래 주말에도 나와야 돼요. 선배들이 쉬려면 누군가는 일해야 하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령은 립스틱을 가방에 넣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내일은 재고 정리도 해야 하니까 1시간 일찍 나와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보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먼저 나갔습니다. 다른 선배 직원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매장엔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사물함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 심순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힌 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서연은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서연 씨. 네, 마무리 청소 중이에요. 너무 늦으셨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힘내시라고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달아요. 서연이 웃으며 순자의 손에 초콜릿을 쥐어줬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서연은 작게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가슴속 답답함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직급의 벽,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 여기엔 다 있어.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1년만 버티면 돼.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엔 아직도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서연은 약속대로 1시간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아침의 백화점은 평일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았고 청소 직원들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순자였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하고 계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서연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잔업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몇 시부터 일하세요? 저는 6시부터요. 주말엔 손님들이 많아서 미리 청소해야 해요. 6시.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는 자신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나온 거예요. 게다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 보호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이고,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혹사해온 사람의 체념 같은 게 느껴졌죠. 서연은 가방에서 페트병에 담긴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직 아침 못 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저 이거 말고도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걸레와 빗자루를 쥐어온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다시 한번 웃으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자가 페트병을 꼭 쥔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고마움과 함께 뭔가 뜨거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보령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고실 문을 열고 상자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서연 씨 왔어요? 여기 상자들 매장으로 옮겨요. 오늘 신상품 진열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재킷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재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자가 1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꽤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상자 2개를 들고 매장으로 나왔어요. 팔이 저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상자를 나르고 나자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숨을 골랐어요. 그때 보령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포장 뜯고 진열해요. 손님 오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빨리 해요. 네. 서연은 다시 몸을 숙여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옷들이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 옷걸이에 걸고 매장에 진열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10시가 되자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진열을 마치고 손을 털었습니다. 보령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손님 응대는 아직 서툴 테니까 오늘은 정리정돈이나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응대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뒤에서 옷을 정리하고 탈의실을 치우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도시락을 들고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휴게실 문을 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김밥 한 줄을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보령과 다른 직원 2명이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과 최대한 떨어진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처럼요. 서연은 순자 옆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보령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자리 있어요. 보령이 자기 옆 의자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여기 앉을게요. 서연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저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요. 서연은 웃으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보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옆에 앉은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입이 좀 이상하네. 왜 저기 앉아? 그러게. 구분을 못하나 봐. 보령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서연을 보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들의 말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김밥만 드세요? 국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국 좀 드실래요? 저 혼자 먹기엔 많아요. 서연은 도시락 뚜껑에 국을 따라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저었지만 서연이 숟가락까지 건네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가운 매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직원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누가 커피 엎질렀어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명령하듯이요. 순자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이름이 있는데.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아직 신입이었고 이곳의 문화를 바꿀 힘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서연은 일했습니다. 손님이 입어본 옷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옷걸이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태그를 주웠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매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서연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구석에서 순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저는 8시까지요. 마감 청소가 남았어요. 오늘 아침 6시부터 일하셨는데 14시간이나 일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익숙해져선 안 되는 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오래 일해선 안 되는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금이라도 쉬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젊은 직원과 나이 든 직원, 그리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벽을 언젠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퇴근길 서연은 백화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순자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상황을 바꿀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견디겠다고요. 서연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매장 구조도 익숙해졌고 손님 응대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점장 주상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매장에 손님이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을 정리하며 선반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상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네, 과장님. 요즘 일 적응 좀 됐어?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상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상우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팀 분위기도 익힐 겸 같이 식사나 할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무슨 약속인데? 상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침을 삼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라. 그럼 내일은? 내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우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팔짱을 풀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팀워크가 중요한 곳이야. 상사가 밥 먹자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하면 나중에 힘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시간은 따로 보내고 싶어서요. 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상우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참 독하더라. 알았어, 가. 상우는 돌아서며 매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우는 서연을 부를 때마다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이 옷 진열 뭐야? 색깔 배치가 엉망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시간 낭비 좀 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색깔 배치는 보령이 지시한 대로 한 거였어요. 서연이 잘못한 게 아니었죠. 그래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보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서연 씨,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알지?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알긴 뭘 알아.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건데 그것도 못해? 저는 사적인 자리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요. 보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적인 자리? 회식도 업무의 일부야. 그것도 모르면서 회사 다닌다고? 참 답답하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서연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창고는 매장 뒤편에 있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천장엔 CCTV가 하나 있었지만 각도가 애매해서 구석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부르셨어요? 서연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우는 상자 위에 팔을 올린 채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와.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상우는 팔짱을 낀 채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내가 밥 먹자고 한 게 그렇게 싫었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사적인 자리를 잘 안 나가서요. 사적인 자리?
상사가 부하 직원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적이야?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선반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외 시간은 개인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내가 몇 개월이나 일했다고 상사한테 이렇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의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상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함께 뭔가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상호는 손가락으로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창고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저편에서 걸레질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서연은 창고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1년만 버티면 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마음 한쪽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심순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계단 손잡이를 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부르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 씨, 퇴근하세요? 네. 할머니는 언제 끝나세요? 저는 7시쯤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요. 서연은 가방에서 초콜릿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힘내시라고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도 기운 나니까요. 순자는 초콜릿을 받아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줄 순 있으니까. 순자의 말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이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서연은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자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은 가방 끈을 꽉 쥐며 걸었습니다. 오늘 상우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자신의 앞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죠.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호의 얼굴, 보령의 비웃음, 그리고 순자의 걱정스러운 눈빛.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견뎌야 해. 조금만 더. 서연은 이불을 꽉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갈 거였죠. 창고에서의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서연에게 주어지는 일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무거운 상자 나르기, 재고실 정리, 매장 구석구석 청소. 다른 직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매장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재고실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고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 씨, 잠깐 나와봐.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털고 밖으로 나갔어요. 상호는 팔짱을 낀 채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창고 뒤쪽 정리 좀 해. 거기 오래된 상자들 쌓여 있는데 정리 안 된 지 오래됐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매장 끝 복도를 따라 안쪽에 있었어요. 불을 켜자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상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30분쯤 지났을 때 창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호가 들어오고 있었죠. 아직도 정리 중이야?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 상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고는 좁았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어요. 상호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죠. 서연 씨. 네. 요즘 내가 하라는 일들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정말? 상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선반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상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싫었어? 다른 직원들은 다 잘만 따라오는데.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개인의 선택? 여기선 상사 말이 곧 규칙이야. 그것도 몰라? 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하듯 말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과장님,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요구? 내가 지금 뭘 요구했어? 상호는 손을 들어 서연 옆 선반을 탁 쳤습니다. 큰 소리에 서연은 움찔했어요. 상호는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밥 먹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상사가 부하 직원 챙기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불편해? 그럼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도 불편하겠네. 그 말에 서연은 눈을 들어 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호의 눈빛엔 분노와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난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여기서 잘 지내려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 팀워크와 개인 사생활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휴, 말이 안 통하네. 상호는 혀를 차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내가 밥 먹자고 한 걸 거절한 거, 감히 상사를 무시한 거.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게 될 거야. 상호는 비켜섰습니다. 서연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구석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순자가 걸레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부르자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까 창고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들은 듯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순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자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전 괜찮아요. 서연은 순자의 손을 놓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에게 주어지는 일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재고, 정리,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손님 응대, 저녁엔 창고 청소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8시였습니다. 서연은 창고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아직도 안 끝났어? 보령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내고 퇴근해요. 우리도 가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메고 나오는데 매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먼저 퇴근한 거였죠. 서연은 혼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 순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 씨도 이제 퇴근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네요. 네, 할 일이 좀 많았어요. 많이 힘들죠? 순자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걸레를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과장이라는 사람, 서연 씨한테 심하게 구는 거 맞죠?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놀라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서연 씨한테 한 말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참지만 말고 누군가한테 말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증거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요? 네.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까 창고 앞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봤어요. 순자의 눈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 전 그냥 못 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눈물을 흘린 건 순자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에 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연대였죠. 일요일 오후 6시 매장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오늘 영업 마감 후 9시 팀 회식 있음. 전원 참석. 내일 휴무일이니 편하게 참석할 것. 서연은 공지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죠. 게다가 내일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일이라 직원들이 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9시 영업이 마감되고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보령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분주하게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서연만 사물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서연 씨, 빨리 준비해요. 과장님 기다리시는데. 보령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매장을 나서는데 상우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회식 장소는 백화점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선술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막걸리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자, 여기 앉아. 상우가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그리고 막걸리 주전자 여러 개. 상우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어 직원들의 사발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다들 수고했어. 한 잔씩 하자고. 직원들은 웃으며 사발을 들었습니다. 서연도 어쩔 수 없이 사발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서연 씨, 왜 안 마셔? 죄송합니다. 술을 못 마셔서요. 못 마셔? 회식 자리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아서요. 체질? 그럼 조금만 마셔. 분위기라도 맞춰야지. 정말 죄송하지만 마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우는 사발을 탁 내려놓았어요. 큰 소리에 다들 움찔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우리 매장 전통이 있어. 신입은 막걸리를 사발로 마셔야 진짜 식구가 되는 거야. 알지? 전통이라고요? 그래, 전통. 다들 그렇게 해왔어. 안 그래, 보령 씨? 보령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신입 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서연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술을 못 마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 여기선 이게 규칙이야. 상호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서연의 사발에 가득 채웠습니다. 막걸리가 사발에서 넘쳐 테이블에 흘렀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어? 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그럼 마시지 말고 머리로 받아. 순간 상호는 막걸리가 담긴 사발을 들어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렸어요.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회식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어요. 보령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막걸리가 뚝뚝 떨어졌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호는 빈 사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제 알았지?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똑바로 냈어요. 이건 전통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뭐?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전통이 아니에요. 그냥 폭력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상호는 비웃었어요. 폭력? 이게 폭력이야? 요즘 애들은 진짜 유난 떠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막걸리가 옷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터진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할머니. 순자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이거 입어요. 감기 걸려요. 고마워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순자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당당했어요. 모욕이라고 폭력이라고 말한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었어요? 네. 저 회식장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봤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이것도 녹음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서연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봤어요. 순자의 눈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도 괜찮아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거 전 못 참아요. 순자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따뜻함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요. 우리 이제 반격할 거예요. 두 사람은 골목길에 앉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막걸리 냄새를 씻어내는 동안 머릿속엔 오늘 일이 계속 맴돌았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하지만 그 속에서 순자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나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울 거예요. 순자와 함께. 그날 밤 회식장에서 찍힌 영상은 이미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공유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며 외면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영상이 모든 걸 바꿀 시작점이 될 거였습니다. 월요일 정기 휴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었어요.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굴욕감, 모든 게 생생했어요. 휴대폰을 켜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 안엔 어젯밤 회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사진, 막걸리를 마시는 사진, 그리고 서연의 머리에 막걸리가 쏟아지는 순간을 찍은 영상까지. 영상 아래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크크크 진짜 웃기네. 신입 때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 참나.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웃기다고요? 이게 웃긴 일인가요? 서연은 채팅방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나가면 안 돼요. 증거로 남겨둬야 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심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네, 조금요. 그런데 할머니, 어제 녹음하신 파일 아직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지우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내일 할머니 댁에 찾아가도 될까요? 의논할 게 있어서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화요일 아침, 백화점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8시 30분에 출근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웃음을 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보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서연 씨, 어제 좀 오버했던 거 아니에요? 다들 웃고 넘어갈 일인데. 오버요? 머리에 술을 부은 게 웃고 넘어갈 일인가요?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신입 때는 다 겪는 거예요. 선배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보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예요. 분위기 다 깼으니까. 제가 사과를요? 당연하죠. 회식 자리 망쳐놓고.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보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어요. 서연은 사물함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오전 10시쯤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 영상이 SNS로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영상을 외부에 공유했고 순식간에 퍼진 거였습니다.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회식이야? 완전 갑질 아니야? 저 과장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한테 사과해야지. 영상이 문제가 되자 본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매장으로 왔어요. 그들은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럼 한서연 씨 머리에 막걸리를 부은 장면을 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요. 화장실요? 영상엔 당신이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인사팀이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매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억이 안 난다. 그 자리에 없었다고만 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 때 같이 교육받았던 김지수였어요. 지수는 서연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기, 미안해요. 어제 아무 말도 못해서.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실 저도 신입 때 비슷한 일 겪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 편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어요.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 닫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과장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참을 거예요? 다음 신입도 똑같이 당하게.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전 용기가 없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두려움. 그게 이 모든 걸 침묵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은 상호를 별도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서연은 재고실에서 일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과장님, 영상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직원 머리에 막걸리를 부은 게 맞죠?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예요. 장난이요?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요? 요즘 애들이 너무 유난 떠는 거예요. 옛날엔 다들 이렇게 했어요. 상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팀워크 다지려고 한 건데 요즘 신입들은 그것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인사팀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매장 출입은 금지됩니다. 뭐, 대기 발령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갔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상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재고실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을 쥔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백화점을 나서며 심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 씨, 오늘 어땠어요? 인사팀이 조사했어요. 근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 인사팀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알면. 괜찮아요. 전 늙었으니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젊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당신이 이렇게 당하는 거 전 못 봐요. 서연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요. 우리 이길 거예요. 두 사람은 백화점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인사팀 이메일로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주 과장의 협박 증거. 파일엔 창고에서의 대화와 회식장 근처에서 녹음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인사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미수, 협박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본사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주상호 즉시 해고. 수요일 아침 백화점 본사 인사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인사팀장 이윤숙과 법무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엔 심순자가 보낸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대화였어요. 감히 상사를 거절해? 내가 밥 먹자고 한 걸 거절한 거,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게 될 거야. 주상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무팀 직원도 고개를 저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은숙은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회식장 근처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시지 말고 머리로 받아. 그리고 웃음소리들. 은숙은 파일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요. 동의합니다.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충분합니다. 은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죠? 심순자 씨라고 하네요. 미화용역 소속입니다. 미화용역이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을 만나봐야겠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후 2시 은숙은 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은 은숙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순자 씨 어디 계세요? 직원 하나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화장실 청소 중이실 거예요. 은숙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순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 빗자루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순자 씨?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가 심순자입니다. 저는 본사 인사팀장 이윤숙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혹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한테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준 직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청소 아줌마 비켜요. 걸레 냄새 난다. 그런 말들 들으면서 일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서연 씨는 달랐어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커피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챙겨줬어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해줬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전 그냥 못 참았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심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묻혔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은숙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매장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특별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탈의실이었어요. 은숙은 여성 직원 몇 명을 불러 다시 면담했습니다. 윤보령 씨, 회식 당일 뭘 봤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령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은숙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야, 어제 과장님 진짜 너무했지? 막걸리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영상은 누가 찍은 거야? 삭제하라 하던데? 몰라. 근데 신입은 진짜 불쌍하더라. 울지도 않고 그냥 나갔잖아. 보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 중 하나가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은숙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윤보령 씨 거짓 진술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보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다 봤어요. 과장님이 서연 씨 머리에 막걸리 부은 거 다 봤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과장님이 무서웠어요. 제가 말하면 저도 미움받을까 봐요.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보령 씨, 당신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를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보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요일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임원 5명이 앉았어요. 은숙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주상호 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회식 영상. 둘째, 창고 내 협박 녹음. 셋째, 직원들 증언. 화면에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사건은 단순 갑질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협박, 성희롱 미수까지 포함됩니다. 법무팀 검토 결과 즉시 해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윤보령 직원은요? 거짓 진술과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감봉 3개월 및 보직 해임을 제한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상호 즉시 해고, 윤보령 감봉 3개월 및 보직 해임, 심순자 정규직 전환 추천. 오후 4시 은숙은 서연을 인사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서연 씨. 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회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됐어요. 은숙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입니다. 주 과장은 즉시 해고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본사 고객 경험팀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고객 경험팀이요? 네.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될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심순자 씨에게도 꼭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서연은 인사팀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매장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할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겼어요. 과장님 해고됐어요. 순자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2주일 후 서연은 본사 고객 경험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본사 건물은 백화점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넓은 사무실,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서연은 새 책상 앞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 씨, 환영합니다. 팀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일하면 돼요. 그리고 서연 씨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 그게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팀장은 서연에게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이에요. 서연 씨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싶어요. 서연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례, 대응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가 없었죠.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해 보세요. 현장 직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엔 어떤 보호를 받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서연 씨가 그 부분 담당해 줄 수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서연은 첫날부터 일에 몰두했습니다. 매뉴얼을 하나씩 수정하고 현장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쳤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만든 매뉴얼 초안이 완성됐어요. 제목은 직급은 달라도 인간에 대한 존중은 같습니다였습니다. 서연은 그 제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매뉴얼은 본사 임원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서연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대회의실에는 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이 매뉴얼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예방하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면에 매뉴얼 내용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특히 비정규직, 용역 직원, 하청업체 직원까지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행 가능할까요? 현장 반발이 있을 텐데요. 반발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러더니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이번 분기부터 전사교육으로 시행하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아버지 한도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멈칫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잘했다. 정말 잘했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해냈구나.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직도 내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네. 그게 더 좋아요. 회장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아버지.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인정. 그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심순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순자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의 낡은 앞치마 모습이 아니었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규직 전환 축하드려요. 고마워, 서연 씨.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셨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았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삶이었죠. 근데 이제 정규직이래요. 믿기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봐줬으니까.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순간들. 말하는 동안 눈물도 났지만 웃음도 많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이 매뉴얼을 전국 모든 매장에 퍼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그럼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라면요. 할머니도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 이야기가 필요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같이 해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매뉴얼은 전사 교육으로 시행됐어요. 모든 매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달라졌어요.
교육 후 익명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7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매뉴얼이 도움이 됐습니까? 80%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서연은 그 결과를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여성복 매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옛 직장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매장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서연 씨 오셨어요? 김지수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리로 승진해 있었어요. 지수 씨,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요즘은 매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새로운 과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직원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회식도 강요 안 하시고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매장을 나서는데 순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서연 씨, 여기 웬일이야? 그냥 옛 직장이 궁금해서요. 많이 달라졌지?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인사해요. 이름도 불러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서연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지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그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변화를 봤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빛나는 별들. 서연도 그런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 6개월 후 2025년 9월 어느 금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주상우였죠. 해고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화점 점장에서 대리기사로 화려한 명함은 사라지고 손에 쥔 건 낡은 휴대폰뿐이었어요. 상우는 차 뒷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앞까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양복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운전 왜 이렇게 느려? 답답해 죽을 뻔했네. 죄송합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비틀거리며 상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상호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야, 다음엔 빨리 좀 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손님은 웃으며 비틀거리며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술이 뚝뚝 떨어졌죠. 상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손에 술이 묻었어요. 그는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그때 서연이 느꼈던 감정이구나. 이 굴욕감, 이 무력함. 상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왔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백화점 막걸리 갑질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 그룹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직장 내 인격 존중 매뉴얼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사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연에게 막걸리를 부었던 그 순간, 창고에서 협박했던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재미있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기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상호는 다시 차를 몰았어요. 라디오에서 다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중심에는 한서연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피해를 겪은 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상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이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대리기사로 전락해 매일 밤 술 취한 손님들에게 하대당하고 있었죠.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 상호는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일하던 곳,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던 곳,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백화점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다르게 했을까? 서연에게 사과했을까? 아니, 애초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손님 호출이었어요. 상호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한편 그 시각 백화점 본사에서는 서연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다음 주 전국 매장 교육 자료였죠. 서연은 하나씩 검토하며 수정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상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서연의 인생과 관계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길을요. 책상 위 액자에는 심순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서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를 수정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했습니다. 이 글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서연은 일을 마쳤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현장 직원들과 면담도 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옷깃을 여미며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차량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상호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연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서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 봐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전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서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아무도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전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은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같은 시각, 상호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들렸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상호는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상호는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은 후회를 안고 인생은 공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였죠. 서연은 선함을 뿌렸고 희망을 거뒀어요. 상호는 폭력을 뿌렸고 고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에게는 희망의 아침이, 상호에게는 또 다른 고단한 하루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인생은 반드시 그 값을 돌려줍니다. 직급이나 나이,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연과 순자가 보여준 용기와 연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작은 선함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